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드 로렌스가 저술한 저서 마스터키를 소개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관점에서의 마음의 법칙, 또한 가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걱정을 제거하라.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새로운 힘을 만들거나 약해진 능력을 강화할 때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힘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하루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생각의 에너지는 반드시 방향을 가져야 한다. 방향이 없으면 생각은 강한 모방성을 띠고 바로 직전에 했던 생각과 행동을 반복한다. 이 상태가 바로 걱정이다. 걱정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 악순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늘 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걱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해답은 걱정의 테두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해마다 같은 길을 반복하며 오래된 틀 안에서 움직인다. 스스로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낸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도 문제에 가로막혀 다시 익숙한 궤도로 돌아가고 만다. 이제 마음속의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의식에 드러난 모습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자신을 크게 도와줄 내적 도구는 끝내 사용되지 않는다. 마음을 원하는 상태로 그려보는 연습은 걱정을 줄이고 평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활동을 줄이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에도 이 방법은 효과적이다. 마음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에는 자연히 관심이 줄어든다. 그 결과 반복적으로 부각되던 약점들은 점차 힘을 잃고 의식에서 사라진다. 대신 마음속에 정착되기를 바랐던 상태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하나의 분명한 마음의 법칙이 작용한다. 마음속에서는 항상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방향은 우리가 그려내는 이미지가 결정한다. 마음이 특정한 이미지에 머무는 순간 에너지는 그 중심으로 모여든다. 생각은 의식의 활동을 증폭시키며 마음이 원하는 모습을 또렷이 그릴수록 더 많은 힘이 그쪽으로 흘러간다. 이 에너지는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현실로 옮기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이미지가 자주 흔들리거나 수정되지 않는 한 그것은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띈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서 형성된 생각을 외부로 드러내는 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든 생각의 귀결은 행동이다. 보이지 않던 것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생각의 결과다.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모든 것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듯 모든 물리적 행동 역시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설정된 원인의 결과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라는 모습으로 그려내는데 큰 노력이 들지 않은 이상 이미지를 이상적으로 설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하는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집중이 어렵다면 먼저 한 대상에 마음을 끊김없이 유지하고 있는 자신을 그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전 연습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분명히 기여한다. 마음은 언제나 패턴을 따라 움직인다. 생각이 닿지 않은 것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원하는 상태에 대한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더 자주 마음에 새길수록 결과는 확실해진다. 우리가 바라던 것을 실제로 이루게 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동시에 원하며 생각을 옮겨 다니다 보니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상쇄해버린다. 이런 상태는 혼란을 키우고 마음의 작동 효율을 무너뜨린다. 정신의 힘이 수백 갈래로 흩어지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사방으로 퍼진 태양빛은 온화하지만 태우지는 못한다. 그러나 과학적 집중으로 한 점에 모이면 그 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일은 커다란 이익이다. 그것은 힘의 낭비를 막아주며 그 힘을 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집중시킨다. 모든 생각에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목표는 마음의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연결된다. 일상과 한 걸음 떨어진 이 영역에 닿을수록 사람은 참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즐길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그 깊이에 닿는 순간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그리고 사고하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것을 취하라. 당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든 모두 당신의 것이다. 자신의 것을 분명히 주장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것이란 바로 당신의 생각으로 창조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삶과 일이라는 위대한 학교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반드시 얻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집중은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목표를 정했다면 다음은 눈앞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를 붙잡는 일이다. 그 문제의 여러 측면을 차분히 살피고 관련 없는 모든 것에는 마음을 닫아라. 방법과 수단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역할은 원리를 정하는 데까지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삶의 법칙이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마주치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정해진 통로를 따라 작동한 결과임을 알게 된다.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선명한 이미지로 만들어라. 그 이미지 위에 몇 분간 조용히 집중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되 필요하다면 세부를 조금씩 보완하라. 다만 처음 설정한 핵심 이미지는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물건을 원한다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그것이 이미 당신의 집에 놓여 있는 장면을 떠올려라. 그 물건은 타인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현재의 위치와 완전히 단절된 장면을 그리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월급 500달러를 받던 사람이 같은 기간에 5만 달러를 버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기는 어렵다. 차라리 수입이 2배, 3배로 늘어난 모습을 그리는 편이 마음에 더 잘 받아들여진다. 그 수준에서야 비로소 마음과 환경이 자연스럽게 맞물리기 시작한다. 충분한 자신감과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당신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넓은 간극을 단번에 뛰어넘는 일은 없다.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환경을 또렷이 그려라. 그러면 당신은 한 걸음씩 자신의 이상에 가까워지게 된다. 독창성은 의식이 마음의 상층으로 향할 때에만 나타난다. 하층에는 늘 흔하고 익숙한 사고만이 머문다. 늘 평범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더 높은 흐름에 닿을 수 없다. 정신의 높은 차원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사물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상상력은 바로 이 높은 차원에 머무는 능력이다. 상식의 범위를 넘어 더 섬세한 감각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상상력을 훈련하면 된다. 이는 더 높은 사고의 흐름이 존재함을 조용히 인정하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지금의 한계를 넘어 더 큰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은 과학적 집중과 참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인간의 의식과 영혼에 잠재된 위대한 힘을 여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풍요의 비밀과 가난의 치유. 가난은 하나의 병이다. 몸이 아닌 마음을 병들게 하는 질병이다. 지갑이 가난한 사람은 대개 마음도 가난하다. 물론 스스로 소박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욕구가 적어 돈이 거의 필요 없는 삶도 분명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먹고 사는 일조차 버겁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 글의 목적은 최소한의 안락함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출구를 보여주는 데 있다. 한때 분명 존재했으나 세상과 부딪히며 거의 사라져버린 희망을 다시 깨우는 데 있다. 가난을 치유하는 일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지적 능력과 기본적인 역량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도 극심한 궁핍 속에 머물 필요는 없다. 풍요로 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따로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소수에게만 주어졌다는 믿음이다. 혹은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운이나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에 가깝다. 특히 환경이나 교육이 불리했던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장은 매우 해로우며 가난을 고착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가난을 치유하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당신은 분명 쓸모 있는 존재이며 당신 안에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평범하게 보는 이유는 그 인상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의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 인상은 다시 당신에게 되돌아와 믿음으로 굳어진다. 그 믿음은 말투와 자세, 얼굴과 태도에까지 드러난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왜소한 존재로 알리고 다니는 셈이다. 이 내용은 한 번 읽고 지나칠 글이 아니다. 가난의 해법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그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세상에 개선될 수 없는 일은 없다. 집중하고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가난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한다. 의식되지 않았던 사고의 통로가 열리고 그것이 실제로 돈이 되는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는 모든 위대한 인물과 같은 재료가 존재한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다. 깨워서 움직이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남에게 착취당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스스로를 활용해야 한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여든을 넘었다면 모를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나이조차도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생각을 통제하며 집중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없던 계획이 생기기 시작한다. 판단력과 기지가 살아나고 돌파구도 떠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값진 자산인 주도권을 손에 넣는다. 자신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히 아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라. 의무를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수행하라. 지금의 일은 미래를 쌓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바탕에는 반드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무지는 사라진다. 무지는 가장 큰 저주다. 배우려는 태도는 성공의 징표이며 능력이 자라날수록 걱정은 힘을 잃는다. 가난과 걱정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희망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이제 스스로를 점검하라.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가? 시간을 제대로 쓰는가? 자신에게서 최선을 끌어내고 있는가?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만족하지 말라. 이미 시작한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라. 실패의 상당수는 너무 빨리 포기했기 때문에 생긴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악물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앞에서 운명은 결국 길을 비킨다. 심리학에는 잘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다. 어떤 생각이 비록 진실이 아니고 단순한 착각일지라도 충분히 오래 마음에 붙잡아 두면 결국 진실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아는 것은 당신에게 매우 큰 가치가 있다. 잠시만이라도 걱정이라는 좀먹는 습관과 자신을 마비시키는 근심과 의심을 밀어내라. 이 요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나는 잘 안다. 사람들은 걱정을 되풀이하며 묘한 위안을 얻는다.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들어주었고 어떤 이는 마지못해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삶의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오래 머무를수록 그 기운은 전염되어 결국 사람들조차 당신을 피하게 된다. 이제 솔직히 생각해보라. 그 습관이 실제로 무엇을 해결해 주었는가? 문제를 풀어 주었는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그 습관은 당신의 내적 구조를 믿기 어려울 만큼 약화시켰고 성공의 근원을 오염시켰다. 약점과 결핍을 계속 확대해 왔을 뿐이다. 약점을 떠올릴 때마다 그 약점은 강화된다. 그만큼 당신은 스스로를 더 무능하게 만든다. 행동의 힘은 마비되고 주도권은 사라지며 새로운 생각은 싹트지 못한다. 즉 정신의 작동 구조는 막혀버린다. 그 정신의 작동 구조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데도 말이다. 이 태도는 당신 안에 하나의 감각을 깊게 새긴다. 나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감각이다.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운이 좋은데 자신에게는 모든 일이 틀어진다는 생각이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보면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된다. 누군가의 못된 짓으로 손해보았다는 말, 자신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수년째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불평. 이제 그만하라. 그만 징징거리고 그만 부러워하라.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와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과 일의 세계에는 감정이나 편애가 끼어들 여지는 많지 않다. 각자의 과제는 단 하나다. 자신의 일에서 철저히 유능해지는 것이다. 빠르고 성실하며 믿을 수 있고 배우는 데 열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꾸준한 성과를 얻게 된다. 인색하고 분노에 찬 생각이 스칠 때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마다 당신은 가난의 습관을 키우고 있다. 가난은 부조화의 상태이고 번영은 조화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판과 헐뜯음 또한 부조화를 만든다. 부조화와 조화는 마음속에 동시에 머물 수 없다. 하나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무력화한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신체의 세포 조직에도 변화가 생긴다. 화학 작용을 통해 건강을 해치는 독소가 만들어진다.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신을 신뢰했다면 그 상태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기 시작한다. 누군가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희망은 사라지며 자존감도 함께 무너진다. 사람이 얼마나 밑바닥에 있든 상관없다. 어떤 처지에 있든 그는 반드시 그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다. 그는 우리 모두와 같은 힘과 잠재력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필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옛 영향에서 벗어나는 동안 마음은 달라지고
희망과 신뢰가 자리 잡는다. 곧이어 야망과 결단력이 뒤따른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의 변화를 깨닫기 시작한다. 항상 개선의 여지를 찾고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라. 집중력과 관찰력이 자라면 사고는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민첩해진다.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상황을 정확히 읽는 힘이 생기며 모든 성공의 필수적인 실행력도 함께 강화된다. 한동안 뉴스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물론 분별력이 충분하다면 예외다. 대부분의 뉴스는 범죄와 비극, 인간의 어두운 면을 과도하게 확대해 보여준다. 추잡하고 비참한 장면들, 가난과 타락, 비열함과 교활함이 지나치게 반복된다. 이런 정보는 마음을 끌어내릴 뿐 키워주지 않는다. 선정적이고 감상적인 드라마, 병든 정서에 잠긴 대중매체 역시 같은 작용을 한다.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되풀이에 자극하며 마음을 점점 쇠약하게 만든다. 개가 허물을 벗을 때 조용히 숨어 있듯이 낡은 마음을 벗어던지는 시기에는 고요가 필요하다. 결국 가난의 치유는 진짜 성장의 결과다. 그 성장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이다. 자신을 진화시켜라. 그러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는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것은 오래도록 당신의 것이 된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가난을 불러오며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환경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 편안한 환경을 원한다면 마음은 항상 더 높은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 안에서 형성된 기준이 바깥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고 결국 환경은 그 기준을 따라온다. 마음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는 틀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틀이 거칠면 내용도 거칠고 틀이 정교하면 내용도 그 형태를 따른다. 충분함과 풍요가 자연스러운 생각이 된 마음을 길러라. 그 상태에서는 가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색해진다. 그 순간 당신은 하나의 새로운 틀을 만든 것이다. 환경은 반드시 그 틀을 채우게 된다. 결과는 언제나 원인을 따른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낳고 번영의 생각은 번영으로 이어진다. 다만 생각의 결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가난과 번영을 번갈아 떠올리면 둘은 서로를 지워버린다. 이 진리를 기억하라. 가난은 그것을 대신할 더 나은 상태를 당신이 만들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태는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끝까지 가져가라. 가난을 뿌리 뽑는 12가지 확언. 나는 가장 약한 사람 안에도 집중의 힘이 잠들어 있음을 안다. 나는 그 힘을 믿고 지금 이 순간 깨운다. 나는 풍요의 삶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지금의 나 자신 편에 선다. 나는 나의 목표를 지지한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는다. 내 영혼의 갈망은 우주의 흐름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미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넉넉함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나는 언제나 수입보다 적게 쓰는 나를 선택한다. 나는 내가 품은 생각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늘 풍요의 방향으로 생각한다. 나는 세상에서 얻고 싶은 만큼을 먼저 생각으로 심는다. 모든 결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나에게 기회가 된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한다. 동시에 모든 것과 조화롭게 움직인다. 결핍은 나의 본성이 아니다. 내 영혼은 충분함과 풍요를 향해 있다. 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의식의 방향으로 환경을 재구성한다. 모든 성공은 하나의 흐름에서 완성된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준비한다. 내 생각이 분명할수록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